가치 혼란의 시대 누가 인민의 편인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선뜻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민이라는 표현 대신 국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누가 인민의 편인가 해서 법치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언제였냐면 중국 문화혁명 시절 때 누가 인민의 편인가 해서 법치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오로지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누가 인민의 편인가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법학 서울대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도 하고 로스쿨 교수도 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번도 법을 공부를 하면서 법의 정신을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판사, 검사, 더 나아가서 경찰, 이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법 개념만 딸딸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폭치만 남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법치주의의 기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것은 공화주의 그리스 아테네 공화주의와 로마 공화정 그 다음에 근대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이런 것들을 쭉 적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시라고 적은 건 아니고 정말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제가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국이 되고 나서 처음 헌법이 생겼는데 이 이전에 대한민국은 공화주의도 없었고 법치주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48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꾸준히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는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 최근 한 1, 2년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닌가 법치가 과거에 부침은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몰락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뒤로 하면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야기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코끼리 그림 그리듯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면은 헌법의 구성이라고 제가 강연을 하면서 계속 이 강연 자료로서 이 자료를 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뿐만 아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이 헌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모습이 아닌 나라들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구나. 밑에 국민이 위에 있고 밑에는 국회, 대통령 혹은 헌법재판소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것은 다수결의 민주주의와 소수자 보인 법치주의를 양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법치주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울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뒤뚝뒤뚝 하면서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이념이 공화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이념이 그 기저에 깔리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이념이 몰락을 한 거죠.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어떤 인연이 등장합니까? 하거나 법률로 하거나 대통령령을 하거나 구령을 하거나 자치규범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든 단계별로 우리 헌법이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법체행정은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경로를 하는데 철로가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어떠냐면 위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밑으로 가장 쉬운 행정을 통해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싶죠. 국회를 패싱하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탈원전 정책입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탈원전 정책, 대만에 우리 요 최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했냐면 탈원전 정책할 때 그래도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반대해서 국민투표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 전제로서 최소한 법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탈원전 정책 했던 나라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일 탈원전 할 때 원자력법 다 개정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투표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법률 개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에서 원자력은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겠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문제 많아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법치 붕괴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법권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 요 최근에 잘 보셨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고 해놨더니만 사법부 안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듣도 보잡, 제가 봤던 듣보잡이라는데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위원회 비슷한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법률 헌법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규칙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료 법관들 탄핵하라 라고 했습니다. 탄핵제도 왜 있는 거냐면 법관은 탄핵 말고는 절대 못 쫓아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법부는 독립을 지켜야 하기 위하기 때문에 탄핵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사법부 판사들이 사법부 동료를 탄핵을 합니다. 정말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이런 판사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법부 정말로 법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름대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마저도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거하고 법가라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법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법가 사상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지배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임금이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는 게 참 유용하더라 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국민을 다스리는 칼입니다. 국민을 어떤 식으로 재단하고 처단하는 그런 정신이,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고려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서양에서 발달한 법치주의, 룰 오브 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임금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항상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가 하나는 개념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어떤 의미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돼야 되는데, 우리 현 정부는 어떻게 법을 이용하냐면 국민을 다스리는 칼로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